안녕하십니까. 유한타증권에서 정유화학 업종을 담당하고 있는 황교안 연구원입니다. 오늘은 LG화학이라는 회사의 2025년도에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할 부분은 LG화학은 올해 2025년 성장 부분보다는 재무관리에 치중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신용등급 하락을 막는다든지 캐시플로우를 안정적으로 관리하는 정책 위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이유를 아마 세 가지로 나눠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LG화학의 주력 사업 부분이 되는 ABS라고 하는 제품의 글로벌 업황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ABS라는 제품은 세 가지 소재가 결합이 되어져 있는 제품입니다. A는 아크릴, 좀 반짝반짝한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B는 부타디엔이라고 떨어뜨렸을 때 충격을 흡수하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이 S는 스타일렌이라고 하는 제품으로 전기가 통하지 않는 전기 절연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통합해보면 전기는 안 통하고 외관으로 봤을 때는 반짝반짝하고 들었을 때 충격 흡수를 할 수 있는 제품, 흔히 우리가 생각하시는 핸드셋이라든지 휴대용 IT 제품에 주로 외장재로 사용되어지는 게 이 ABS라는 제품이 되어집니다. 글로벌 ABS의 연간 수요는 약 1,000만 톤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중에 국내 LG화학이라는 회사는 약 한 220만 톤 정도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세계 유리 캐파를 가지고 있는 대표적인 주력 제품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ABS의 글로벌 수요 공급 상황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오른쪽 그림에 나와 있습니다만 막대그래프는 글로벌 ABS의 신규 정설 부분을 연도별로 정리한 차트가 되어집니다. ABS의 정설은 2023년부터 시작해서 정설이 집중되기 시작했습니다. 2023년도에는 끔찍할 정도의 270만 톤 정도의 정설이 있었습니다. 2024년 작년도에는 정설 규모가 다소 둔화가 됐습니다. 올해도 작년과 비슷한 80만 톤, 그리고 내년도에도 80만 톤 정도의 신규 설비가 들어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수요 정부는 어떻게 되냐면 1,000만 톤 정도의 연간 소비 규모에서 글로벌 경제 성장이 약 한 3% 정도가 성장이 되어질 때 통상적으로 약 50만 톤 정도의 수요가 증가되게끔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작년과 마찬가지로 올해도 정설 규모는 80만 톤 또는 많게는 140만 톤 정도까지 늘어날 수가 있습니다만 공급은 조금 압박을 받는 시기가 되어집니다. 글로벌 수급의 특징은 2023년 정도의 공급 과잉 또는 정설이 집중되는 부분의 부담은 벗어나고 있습니다만 여전히 글로벌 수요 증가 부분에 대해서는 공급이 좀 많은 상황으로 전개가 될 것 같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 중에 좀 특이한 게 2025년도의 신규 정설 규모가 조금 레인지가 있습니다. 80만 톤에서 140만 톤 정도의 레인지가 있습니다. 이 이유는 이렇습니다. 중국의 유롱이라고 하는 대규모 석화 설비가 가동이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 유롱이라는 설비에서 ABS가 60만 톤 정도가 신규 설비 가동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원래 정상적으로 가동이 되어진다고 하면 2025년도의 물량이 신규 물량이 80만 톤이 아니고 대략 140만 톤 정도로 공급 압박이 좀 심해지는 구조가 되어집니다. 대신 이 유롱이 품질 문제 때문에 조금 딜레이돼서 2026년에 양산이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만 그렇게 딜레이 되어진다 그러면 올해 물량 압박은 다소 완화가 되지만 역시 내년도에도 이 유롱이 고비를 넘겨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리해 보면 그 LG화학의 대표적인 석화 제품, 이 ABS라는 제품은 공급 고잉이 클라이막스는 지났습니다만 여전히 공급 압박 자체가 올해 그리고 2026년 상반기까지는 지속될 것으로 보여져서 해당 부분의 제품의 수익성이 바텀을 치고 회복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그 회복 폭이 제한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업황이 녹록지 않다는 뜻이 되어집니다. 두 번째는 양극재라고 하는 성장 아이템이 있습니다. 이 양극재 부분에 대한 원래 외형 성장 부분도 좀 압박을 받을 수가 있어서 주의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양극재는 아시다시피 그 2차 전지에 들어가는 소재가 되어집니다. NCM이라고 하는 삼원계 물질 또는 최근에 저가 제품으로 많이 통용되고 있는 LFP와 같은 물성을 결합한 양극재를 생산해서 LG 에너지 솔루션에 전략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LG화학의 그 2025년도의 양극재 캐파 부분을 보면 작년 기준으로 보면 약 14만 톤 정도의 연간 생산 규모를 가졌습니다. 올해는 정설 규모를 좀 조정을 해서
약 한 15만 톤 정도, 10,000톤 정도 늘어나는 걸로 계획을 수정을 하고 있습니다. 기존에는 좀 공격적으로 설비를 늘린다고 2만 톤, 3만 톤 정도의 매년 설비 증설이 있었습니다만 그 2024년부터 시작되어진 그 배터리 산업의 약세 현상 때문에 설비 증설에 관련되어 있는 투자 규모를 축소하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LG화학의 양극재 부분이 내년도에 물량이 늘 수 있는 규모는 약 한 6% 정도의 외형 성장은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대신에 문제가 되어지는 게 이 판가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판매 가격은 2024년도에 약 한 39% 정도가 급락을 하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원래 그 낙폭은 줄일 것으로 보입니다만 여전히 10% 남짓의 가격 하락이 2004년보다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 공급 물량, 특히 LG화학의 생산 능력 부분은 대략 한 6에서 7% 정도 늘어날 수 있습니다만 판가 하락이 10% 정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여서 전체 양극재의 매출 규모는 오히려 작년보다 감소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부분이 결국 성장 사업인데 외형 성장이 정체 또는 약세 국면이 2개년 연속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아서 2025년도에 양극재 부분이 새로운 성장 동력의 기여도가 좀 줄어들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참고로 주목해야 될 부분은 현재 배터리 시장 글로벌 전체의 중요한 화두가 캐즘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합니다만 용어 자체는 조금 잘못된 것 같습니다. 캐즘이라는 용어는 새로운 제품이 신제품이 아예 들어왔을 때 첫 번째 물건을 사고 일시적으로 그 실망감이 퍼지면서 수요가 정체 또는 사라지는 상황을 일시적으로 캐즘이라는 용어를 절벽이라는 용어를 사용하게끔 됩니다. 그런데 지금 배터리 산업은 이미 성장의 S커브 상태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장은 정상적으로 글로벌 전체적으로 보면 20에서 30%의 외형 성장은 글로벌 전체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 되어지고요. 본질적인 문제는 오버캐파가 문제가 되어집니다. 이 오버캐파가 너무 좀 심하다는 게 되어지고요. 특징적인 부분은 배터리 전체의 글로벌 수요량입니다. 배터리 전체를 생산하는 수요량이 아마 2025년 기준으로 1.7 기가와트 정도의 배터리 생산 출하가 예상이 되어집니다. 그런데 글로벌 전체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은 7테라와트가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좀 전에 좀 설명을 드릴 때 그 글로벌 수요가 1.7 기가와트가 아니고 수정하겠습니다. 테라와트 정도의 수요가 발생이 되어집니다만 캐파는 7테라와트 정도를 가지고 있으면서 공급 과잉 규모가 400%를 넘어가는 상황이 되어집니다. 현재 설비를 들고 있습니다만 대략 30에서 40% 정도 설만 돌아갈 수 있는 정도의 공급 과잉이 굉장히 집중이 되어져 있는 시기가 2024년, 2025년 그리고 2026년까지 이어질 것으로 보여져서 이 오버캐파 부분에 대한 문제가 전반적으로 국내 밸류체인 전체에 압박을 주고 있고 역시 LG화학도 마찬가지로 이 압박에서 자유로울 수 없는 오버캐파에서 나타나는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이익률 자체 판매 가격이 하락하면서 이익률이 떨어지는 그런 양태가 보여집니다만 그 현상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문제가 해결이 되려고 그러면 이 400%의 글로벌 공급 과잉 부분들이 상당히 좀 완화가 되는 해소가 되어져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만 이 해소되는 방법은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공격적으로 구조조정을 해서 캐파 자체에 공급 과잉되어 있던 설비를 통폐합해서 설비를 떨어뜨리는 방법이 있고요. 그렇지 않으면 시간을 길게 수요가 회복될 때까지 현 상태를 계속 유지하는 방법, 이 두 가지 방법이 있을 것 같습니다만 글로벌 전체 배터리 산업에서 어떤 부분을 택할 것인지 기로가 놓이는 게 2025년 상황이 되지 않겠느냐 보이십니다. 양극재 부분의 그 여건도 수익성 측면에서는 2025년 크게 개선되기가 좀 힘들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부분의 내용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세 번째 부분은 캐시플로우에 관련되어 있는 부분이 될 것 같습니다. 재무 부담이 여전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2025년도에 설비 투자, LG 화학과 그리고 자회사로 있는 LG 에너지 솔루션의 연결 캐펙스 규모는 대략 13조 원 정도로 추정이 되어집니다. LG 화학 본업 자체는 약 3조 원 정도의 캐펙스가 들어갑니다만 배터리 자회사가 된 LG 엔솔에서 10조 원 정도의 캐펙스 자금이 예정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토탈 13조 원 정도의 투자비가 필요합니다. 해당 부분은 2024년 대략 한 16조 원 정도 수준에서 3조 원 정도가
줄어들었습니다만 여전히 큰 규모가 되어집니다. 반면에 스스로 영업활동을 통해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규모가 6조 5천억 원 정도가 되어집니다. 이 현금에서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 규모는 세후 에비타라고 하는 부분에서 이자 비용을 차감한 정도, 그렇게 실제로 투자로 가용할 수 있는 재원이 되어집니다. 이 캐펙스 자체는 13조, 근데 만들어낼 수 있는 현금은 6조 5천억 원이라고 하는 추정을 통해서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건 2025년도에 6조에서 7조 원 정도의 자금이 부족한 상황이 발생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자금을 어떻게 조달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첫 번째 이슈가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부분은 외부 차입에만 계속 의존하게끔 되면 신용 등급이 떨어지는 위험에 노출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떨어지게끔 되면 실제로 지급해야 될 금융비용에 대한 부담이 증가될 수 있습니다. 이것 때문에 신용 등급 자체를 막기 위한 여러 가지 조치가 필요합니다. 막기 위해서 어떤 형태, 외부 차입에만 의존하지 않고 흔히 우리가 예상해 볼 수 있는 자산 매각이라고 하는 형태의 방법으로 부족한 자금을 충당하려고 하는 움직임이 나타나지 않겠느냐 싶습니다. 자산 매각의 형태가 중요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아마 두 가지 형태로 전개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첫 번째는 성장 동력이 떨어져 있는 기존의 유형자산을 매각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지금 많이들 작년부터 언급이 됐던 석유화학 부분의 일부 설비 라인을 매각하는 방법, 그리고 두 번째가 파암암농이라고 하는 비료 사업 부분을 매각하는 방법, 세 번째는 필러 사업이라고 하는 미용 제품의 생산 설비를 매각하는 방법, 이런 것들이 원래 구체적으로 좀 논의가 되어지면서 그 결과가 어떤 수순으로 나타날 것인지를 좀 지켜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투자유가증권을 담보로 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형태는 EB 형태가 될 것 같습니다. 교환사채 형태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게 대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LG 에너지 솔루션이라고 하는 지분을 현재 82%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82% 일부를 기초로 교환해 줄 수 있는 사채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하는 방법이 검토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특히 조금 주의해야 될 게 이 LG 에너지 솔루션을 활용한 EB는 2023년도 7월에 한 번 있었습니다. 당시에 2조 6천억 원 정도의 EB를 발행해서 자금을 조달했고 해당 자금을 LG화학의 투자비로 충당하는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그런데 2조 6천억 중에서 올해 1조 3천억 정도가 7월 정도에 아마 풋백 옵션이 있습니다. 해당 투자자들이 LG화학의 조기 상환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이 잡혀져 있습니다. 따라서 올해 7월 정도 전후에는 기본적으로 LG화학이 기존 EB의 차원 발행용으로 추가적인 현금이 필요로 한 상황이 됩니다. 여기에 부족한 자금을 또 충당하기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서 EB를 추가로 활용할 가능성도 있지 않겠나 이렇게 지금 보여집니다. 정리를 해보면은 세 번째 재무적 부분은 여전히 그 캐펙스 투자비 부분보다 자금이 좀 부족한 상황이라서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이 필요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그 방법이 기존의 자산 매각이라고 하는 형태로 진행이 될 가능성이 높고 올 상반기 특히 2025년 상반기에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을 담보로 해서 발행했던 EB의 조기 상환용으로 현금이 조금 필요하다라는 부분에 대한 변화가 있을 것으로 보여져서 주의가 좀 필요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까지 LG화학이 2025년 좀 주의해야 될 세 가지 포인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요약을 해보자면 첫 번째 주력 화학 사업 부분은 공급 부담은 좀 완화가 됩니다만 여전히 초과 공급 상태에 놓여져 있어서 수익성이 다이나믹한 회복은 제한되지 않겠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두 번째로 양극재 부분은 여전히 수익성 또는 외형 성장 자체가 좀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고 그 근저에는 판가 하락이라고 하는 복병이 내재가 되어져 있다는 부분을 기억해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족한 현금을 어떻게 마련하고 해당 부분 때문에 파생될 수 있는 신용 등급의 리스크를 어떻게 조정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미션이 LG화학 컨트롤 타워에 주어진 중요한 과제로 보여집니다. 이상 LG화학의 올해 좀 조심스럽지만 어떤 부분을 체크를 하면서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직권을 해야 되는지 부분을 간략하게 요약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이 세 가지의 긍정적인 변화가 생기게끔 된다면 다시 화면을 통해서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좀 더 자세한 내용은 유한타증권 홈페이지를 참조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